끔찍한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 그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속전속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 특별 법안을 만들었고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의 실효성은 있을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승재현입니다. 위원님. 지금 네네. 국회에서는요, 정인입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시에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이 법안으로 보십니까? 첫 번째, 민법 915조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는 이 예, 아동 학대와 또 별개로 지금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가부장적 시대에 예, 자녀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예. 내가 네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스웨덴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러한 가정의 부모의 훈육권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스웨덴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니 지금은 아이에게는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설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게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징계권은 삭제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예. 조사에 대해서는 적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그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조사를 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아동학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에 있어서 그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얼마만큼 주인공의 시점에서 얼마만큼 아이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뭐 말 그대로 여야가 지금 속전속결로 법을 개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땜질식 입법 경쟁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우리 정인을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예, 예. 이게 각각의 어떤 법안마다 중복적이고 중첩적이고 종래했던 법안을 그대로 되돌이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정말 정인이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 건지 아니면 네. 이러한 정인이의 사건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안을 하나 만들었다는 그 점에서 법안을 만든 건지는 조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두 예. 가지 측면에서 이 법안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건 담당자에게 즉시 분리권을 주는 것 두 예.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량을 강화해 본들 사실 지금 아동학대치사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살인죄와 사형이라는 형종을 빼면 똑같은 형량인데 이것이 법원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양형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형 예. 기준에서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네네. 분명히 법정형에서 5년 이상이라고 만들었다면 5년에서 30년,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갈 수 있는데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만들어진 입법보다 훨씬 더 낮게 형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 국회에서 형벌을 가중해 본들 결국 법원에서 이 형량들이 낮게 측정된다면 그 법의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라든가 또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형량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형량 강화 뒤편에 남아 있는 양형 기준과 법원의 인식도 좀 바꾸어야 한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예. 저는 적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음. 반드시 그 적시 분리는 필요한데 네. 적시 분리를 하면 아이가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예.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린아이에 전담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72개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럼 72개라면 아이들의 인원수가 2019년에 약 3만 건 정도의 신고는 4만 건이고 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지된 사건은 3만 건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럼 그 아이들을 어느 시설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예예. 하드웨어라는 법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법 제도를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일 때
아동학대는 건절될 수 있는 것이지 제도라는 어떤 외형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 이 의사회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이제 직무유기 살인 방조로 고발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사실 이제 그 경찰 쪽에 책임을 강화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책임 강화가 형벌 강화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예. 쪽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이를 3번이나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 예. 이건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로부터 경찰은 비난받아야 되고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전문성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게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동 학대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이 아동 학대 사건인지 아니면 그게 또 다른 방법에 있어서의 폭행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면 그 아동 사건의 매뉴얼대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길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아보전이라 그래서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든가 아동 학대 전문 공무원들에게도 예. 대한민국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고기 원산지를 저희 눈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축산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은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를 즉시 알아낼 수 있듯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과 아동학대 전문 그 민간 단체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어떤 일정 부분의 공권력을 좀 부여해서 경찰, 아동보전권리원에 있는 민간기관 그리고 아동전담 공무원 그 3자가 각각 그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영역마다 수사의 어떤 진행에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수준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인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조두순도 월 최대 12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제가 우리 YTN에서도 첫 번째 조두순 이야기를 했을 때 조두순이 나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결국 구청에 가서 이걸 지금 지금으로 치면 주민센터겠죠. 예.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조두순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어떤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청하는 것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매월 지급된다라는 부분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결국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요. 다만 과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조두순이 과연 그냥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현실적으로 120만 원을 그냥 수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범의 위험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감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보호 수용 시설 같은 곳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고 그쪽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그쪽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검언을 모아서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120만 원 준다는 것 저는 생각보다 국민들의 저항이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